선배님들, 반갑습니다. 2프로의 케이아시슈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선배님들, 요즘 뉴스 보면서 세상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본 가전제품 하나 부러워하고 미국 기술력은 쳐다보지도 못할 산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단일 기업의 가치가 무려 1,0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커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 발밑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느 기업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의 저력, 그 충격적인 실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2프로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뜨거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거 들으셨나요? 뉴스에서도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역사에 남을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드디어 사상 최초로 1,000조 원의 벽을 깨뜨렸습니다. 선배님들, 1,000조라는 숫자 감이 오시나요? 명이 무려 15개나 붙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훨씬 큰 돈이 기업 하나의 가치로 인정받은 셈이죠. 삼성전자의 마감 종가는 주당 16만 9,100원.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505만 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은 1,001조 원이 됐습니다. 코스피 역사상 처음으로 1,000조 기업에 등극한 것이죠. 달러로 환산하면 약 7,80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상장사 중 15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중국의 텐센트와 미국의 비자를 제쳤고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대만 TSMC에 이어 당당히 2위입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이 1,000조의 기적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건 잘 아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삼성의 운명을 바꾼 10대 에피소드를 들어보시면 왜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에피소드 1. 1974년 모두가 비웃었던 반도체 도박. 첫 번째 이야기는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그때 이건희 당시 동양방송 이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 한국반도체를 인수하겠다고 나섭니다. 사내외에서는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슨 반도체냐며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아버님인 이병철 회장조차 처음엔 반도체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회의적이었죠. 결국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 지분 50%를 인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1,000조 기업의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미친 짓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피소드 2. 1983년 일본을 경악시킨 28 도쿄 선언. 인수 9년 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옵니다. 1983년 2월 8일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본격 진출하겠다고요. 당시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를 하면 3년 안에 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미국과 일본보다 무려 27년이나 늦은 출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자원 없는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오직 고부가 가치인 반도체뿐이다. 이 뚝심이 세계 반도체 지형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에피소드 3. 기흥 공장의 6개월 기적. 1983년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보통 외국에서는 18개월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6개월 안에 끝내라고 지시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누굽니까? 엔지니어들이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텐트를 치고 먹고 자며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공장 진입로 4km가 자갈밭이라 장비를 못 들여올 위기에 처하자 단 하룻밤 만에 도로를 포장해버린 일화는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6개월 18일 만에 공장을 완공해냈고
일본 전문가들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에피소드 4 1992년 일본의 코를 꺾은 64M 디램 세계 최초 개발.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992년 9월 삼성은 세계 최초로 63메가 디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반도체 왕국이었던 일본을 기술력으로 처음 앞지른 순간이었죠. 107명의 개발 팀원이 회로도조차 없이 밤낮으로 매달린 결과였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국가중요과학기술 자료로 등록될 만큼 대한민국 경제의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때부터 삼성은 메모리 분야에서 단 한 번도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는 독보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에피소드 5 1993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선배님들, 이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바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반도체는 잘 나가는데 가전제품은 해외에서 싸구려 취급받는 걸 보고 이건희 회장이 폭발한 겁니다. 임원 수백 명을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로 불러 모아놓고 세탁기 부품이 맞지 않자 칼로 깎아서 조립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며 질책했습니다. 양 위주의 경영은 이제 끝났다. 질 이 아니면 죽는다는 이 선언이 오늘날의 초인류 삼성을 만든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6 1995년 눈물의 애니콜 화영식. 품질 경영의 절정은 이 사건이었습니다. 애니콜 휴대폰의 불량률이 11.8%까지 치솟자 이건희 회장은 구미 공장 운동장에 불량 휴대폰 15만 대를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의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머로 부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당시 돈으로 무려 150억 원어치였습니다.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고 그 잿더미 위에서 절대 불량을 만들지 않겠다는 갤럭시의 장인 정신이 탄생했습니다. 에피소드 7 2002년 일본의 자존심 손이를 넘어서다. 2002년은 삼성에게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가전의 황제라 불리던 일본 소니의 시가 총액을 삼성이 처음으로 추월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니는 워크맨과 TV로 세계를 호령하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 소니를 한국 기업이 이겼다는 소식은 전 세계 경제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높은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일본의 자존심을 꺾었다는 점에서 기술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에피소드 8 2013년 아파트처럼 쌓는 V랜드의 혁명. 반도체 미세화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삼성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옆으로만 나열하던 새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3차원 V랜드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겁니다. 남들이 벽에 부딪혔을 때 위로 쌓으면 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죠. 이 기술 덕분에 우리가 쓰는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에 수만 장의 사진과 영상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9 2022년 차세대 공정 3나노 GAA 세계 최초 양산. 이제는 나노 경쟁입니다. 2022년 6월 삼성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 양산에 성공합니다.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앞선 기록이었죠.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완전히 바꾼 신기술을 적용해 전력 효율은 높이고 크기는 줄였습니다. 아직 수율 등 과제가 남아있지만 미래 반도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삼성의 과감한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10 2024년 젠슨 황의 친필 사인 APPROVED.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전 세계 AI 열풍의 중심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 전시 부스를 찾았습니다. 그는 삼성의 차세대 AI 반도체 HBM 3위 위에 젠슨 승인하는 사인을 남겼습니다. 삼성 물건 정말 기대된다라고 전 세계에 인증을 해준 셈입니다. 40년 전 일본의 조롱을 받던 삼성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AI 대장주에게 최고 파트너라고 인정받는 위치가 된 것이죠. 선배님들,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쌓였기에 오늘날 천조 기업이라는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특히 약점으로 꼽혔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245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성과는 주주들에게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 5년 만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했고 2014년 이후 현금 배당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업이 잘 돼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두둑해지는 진정한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AI 붐을 타고 증시가 급등하고 있지만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급락 여파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으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궈온 이 저력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천조 원 가치의 기업을 만들어낸 이 힘.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인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선배님들, 오늘 삼성전자의 천조 돌파 소식과 그 뒤에 숨겨진 10가지 기적 같은 에피소드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 천조라는 숫자가 단순히 돈의 액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돌이켜보면 우리 선배님들 세대가 허리띠 졸라매며 밤낮 없이 일하고 자식들 공부시키며 뒷바라지에 온 그 눈물겨운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험난했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 숫자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뭉클해집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의 기술이 오늘의 구식이 되고 영원할 것 같던 1등도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죠. 기업의 운명이나 우리 인생이나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겠죠.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선배님들의 가슴 한구석에 깊은 자부심으로 남기를, 그리고 고단했던 삶의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더 크게 비상할 겁니다. 그 길에 여러분과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더 힘내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핫이슈를 알리는 2프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